유엔 안보리가 우리 시각으로 오늘 0시에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를 감시한다. 북한의 금융거래, 자금 세탁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 기존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해진 내용을 담았다고 지금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겠다. 핵전쟁도 가능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유엔의 결정, 파장은 어떨지 이분의 전망 분석을 들어보죠.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신 분입니다. 정세현 원광대 총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엔이 결국은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 처리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근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결의안 나오기까지. 예. 물론 지난번 2087인가? 이번에 2094죠. 예. 2087 그 장거리 로켓 발사 때 나온 그 결의안은 한 40일 걸렸지만 이번에는 핵실험인데 핵실험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23일이나 걸린다는 것은 이건 좀 어떻게 보면은 협조가 빨리 안 됐다는 얘기죠. 말이 빨리빨리 모아지질 않았다, 의견이. 그렇죠. 예, 이제 핵심은 그 원인은 아마 중국 쪽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좀 늦었다. 그 말하자면 사건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결의안이 좀 늦게 나왔다 하는 거고. 예. 그 원인은 역시 중국의 이 협조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그걸 이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중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할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지금 23일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요. 네. 근데 중국 그 유엔 대사가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이 유엔 회원국들 보고 이행을 하는데 동참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북한 보고 이행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북한 보고 이행해라? 그럼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매체를 보니까 중국이 이행을 촉구했다 그래서 안보리 이사국들을 포함해서 유엔 회원국 전체를 상대로 한 요구인 줄 알았더니 북한한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정학처분, 퇴학처분 내리면서 교칙 지키라고 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 조금씩 그러니까 이게 잘 실현이 될지 실효성이 있을지 이 부분의 의심을 우리 정 장관님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까지도 이런 제재안이 있었습니다만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지 않으면 이 실효성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밀접한 국가니까. 그렇죠. 무역도 많이 하고. 그동안에 북한의 로켓 발사, 핵실험, 지금 핵실험 3번 했었죠. 그때마다 유엔 제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 어떨 때는 이제 합의가 잘 안 되면 의장 성명으로도 나오고 했지만은 핵실험에 대해서는 다 제재 결의안이 나왔고 결국은 상미사국인 중국이 찬성을 해줬기 때문에 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물론이죠. 근데 결의안이 뭐 3개, 4개 나왔지만 북한의 로켓 발사나 핵실험 이게 뭐 중단이 되거나 내지는 규모가 작아진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계속 하는 거잖아요, 지금 북한은. 그러니까 소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국이 적극적으로 실천에 안 나서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찬성은 해주고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을 안 하니까 그렇게 됐죠. 뒤로는 그냥 구멍을 다 뚫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근데 좀 우리가 이걸 좀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뭘까요? 중국이라는 나라에게 북한이 무엇인가? 매우 골치 아픈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치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은 그런 상대입니다. 득실을 따졌을 때. 다시 말해서 지금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일종의 그 지배권을 놓고 미국과 갈등 경합 관계에 이미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과연 중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조중 북중 관계를 봐야지. 북한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번엔 중국도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또 미국이나 한국의 요구에 맞게 행동해줘야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중심적 사고다. 그렇군요. 네. 무엇보다도 자기 나라 이익 앞에서는 뭐 국제사회 질서고 뭐고 이런 것은 다 뒷전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 부분이 걱정된다는. 알겠습니다. 일단 실효성이 그 부분에서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하셨고 일단 이 제재 수위는 어떻게 보세요?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무역거래 제한, 뭐 사치품 거래 종목을 아예 집어서 이번에는 제한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뭐 수위가 높다는 분석이다, 뭐 내지 수위가 높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있더군요. 예. 근데 저도 내용을 보니까 너무 이것저것 늘어났어요. 아, 늘어났다고요? 강하게 하려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강하게 하다 보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네,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결국 수위가 높은 것이 아니라 수면이 넓어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수위가 높으면은 그 보에다 물을 막아놓고 수위를 높였다가 트면은 그 압력이 커서 진짜 그 밑에 있는 여러 가지를 쓸고 내려갈 수가 있겠지만 수면이 높은 건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런데 말입니다, 장관님.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무기 거래 자체를 그냥 금지했지만 이번에는 부품도 금지다. 뭐 이런 것들 또 사치품도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한 안보리의 결의가 온당하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라가 수적으로는 많아요. 그러나 미국이 주도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내심 비판적이거나 또는 미국의 행동에는 무조건 엇박자를 내려고 하는 나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좀 골치 아파하는 이란, 중동 이런 나라들은 이거 그리고 북한이 지금 거래하는 무기 수출해서 여러 가지 돈을 벌고 하는 그 상대들이 되게 그쪽 중동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미워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가. 다만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이게 돌아서 뭐 움직인다든지 할 때 동남아 지역은 아무래도 친미 성향이 좀 있으니까 협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경제 제재 비슷한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은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동참 없이는 이게 다 필요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유엔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까? 우리는 뭐 유엔에서 이런 결정했다면 대단히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유엔에서 결정 여러 번 했지만은 제재 결의안이 여러 번 나왔지만 북한의 행동이 조금도 개선이 안 되고 점점 더 악화됐다고 그럴까 더 강한 이 반발 이런 대응 이것만 지어져 왔는데 그럼 북한이 무서운 건 뭡니까? 무서운 거요? 실질적인 군사 행동이죠. 정말로 타격하기 전까지는 뭐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이번에 결의안에 군사적 강제 조치가 없단 말입니다. 없죠. 검문 검색을 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하면서도 거기에 불응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결국 중국이 빼자고 그래서 뺐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한 방이 없는데 수면만 넓으면 뭘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은 강경한 대응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전협정 파기하겠다, 뭐 제2의 한국 전쟁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요. 이건 어떻게 그럼 보세요? 그거는 이제 유엔 제재 결의안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원인은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곧 시작이 됩니다. 본격화되는 것이 아마 다음 월요일 날일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그 합동 군사훈련, 중계 합동 군사훈련. 옛날에 팀 스피릿이라고 했던 것이 요즘은 키 리졸브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정전협정 백지화죠. 이라고는 정확한 표현은 정전협정 백지화라고 북한 사람들이 용어를 썼는데 그리고 판문점에 나가 있는 조선인민군 대표부 활동도 중단하고 유엔사와 통하는 전화도 중단하고
하고 예. 등등 여러 가지 그 위협적인 발언을 했는데 결국 그 정전협정을 걸고 들어온다는 얘기는 미국하고 빨리 양자 회담을 하자. 그리고 정전협정을 파기하겠다는 뭐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는 빨리 평화협정을 만들어 달라. 평화협정이라는 얘기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자꾸 미국을 자극하는 그렇죠. 거예요. 미국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리고 NLL 같은 거를 가지고 자꾸 거기서 그 지역에서 분쟁을 일으킨다고까 도발을 하는 것은 예. 결국 미국 나오라는 얘기예요. 미국 나와라. 네. 결국 이제 피해는 우리가 입지만 미국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미국과 평화협정 얘기를 빨리 시작을 하자. 예. 그 얘기입니다. 핵 선제 타격 얘기라든지 제2한국전쟁 얘기라든지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까? 실행을 뭔가라도 할 거라고 보세요, 장관님? 칼을 뺐으니까 뭐라도 자르겠죠. 그런데 제2의 조선전쟁, 말하자면 6.25죠. 예. 로까지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조금 과장된 협박이고 예. 북한이 지금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전쟁을 도발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 9대1로는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승산이 있는 싸움을 시작하는 거지 그냥 걸지는 않는다. 전쟁이란 원래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지적 도발 가능성 그거는 그러니까 정도? 국지적 도발. 그러면 4차 핵실험은 어떻습니까? 핵실험을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거.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네, 핵실험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3차까지 했지만 핵실험에서 북한이 결정적으로 군사적 제재를 안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 일종의 협상에서의 몸값만 올라가고 있죠, 지금 자꾸. 참 그렇군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게 큰 문제네요. 말씀 쭉 듣고 보니까. 그리고 이 한반도 또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이 앉아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중국을 바로 뒤에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6.25 때처럼 미국이 마음대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없어요. 6.25 때는 그때 중국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북한이 더 강수를 두면은 반드시 미국은 뒤로 북한과 무슨 대화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유엔 제재 결의안에도 육자회담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미북 간의 양자 접촉을 통해서 육자회담에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해달라는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미국은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미 오바마 정부 1기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도 그런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이라 이거예요. 퇴로를 열어놓고 움직여라. 그냥 이렇게 계속 압박해서 한반도 긴장감만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도 득될 것이 없단 말씀이세요. 그동안에 우리 스크럼 짜고 앞으로 나가자고 해놓고 미국도 마치 중국이 찬성해놓고 뒤로 동참 안 하듯이 미국도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조치를 시작해놓고 뒤로 북한과 협상해가지고 결국은 회담으로 끌고 나온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에게 가장 득이 되는 방법은 퇴로 열어놓고 육자 회담으로 북한을 불러들이는 방법. 그 방법이 뭘까 고민하는 거군요. 그렇죠. 여기까지 오늘 진단 분석 듣겠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광대 총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